충북 청주의 작은 골목, 낡은 집의 거실에서 김옥부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도박에 빠진 남편 윤태식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 그리고 그녀의 손으로 지켜낸 가족의 웃음.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나도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아들 민호와 딸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옥분을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돼. 고생 많았어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빛, 김옥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40년간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옥분 할머니의 기록입니다. 도박에 빠진 남편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버텨온 세월,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찾는 순간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해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김옥분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녀의 가족은 어떻게 다시 웃음을 되찾았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김옥분 할머니의 빛나는 삶의 기록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어갈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1973년 봄 28살의 김옥부는 작은 동네 예식장에서 윤태식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청주는 빠르게 발전하던 도시였고 젊은 부부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며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소박했지만 동네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옥부는 하얀 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고 수줍게 웃으며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물들어 있었고 태식의 눈빛도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30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동네에서 농기계, 수리 일을 하며 성실한 남자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옥분아, 우리 잘 살아보자. 내가 너 잘 챙길게. 태식의 다짐에 옥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청주 외곽의 작은 집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낡고 비가 새는 곳이 있었지만 옥분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태식에게 밥상을 차렸고 태식은 일터로 나가기 전 옥분의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옥분아, 오늘도 고생 많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널 편하게 해줄게. 옥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요.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고추를 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식은 농기계 수리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옥분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보며 피로를 잊곤 했습니다. 옥분아, 우리 나중에 아이들 낳고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내가 열심히 벌어서 큰 집 사줄게. 태식의 말에 옥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요. 나도 당신 도울게요. 그때만 해도 옥분은 태식의 약속을 믿었고 두 사람의 미래가 밝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태식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째 되던 해 태식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돈 뭉치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옥부는 태식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오늘 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태식은 취한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오늘 한 방 터뜨렸어. 동네에서 고스톱 한 판 쳤는데 대박 났다고. 옥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도박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도박으로 가정을 망친 기억이 떠올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도박은 안 돼요.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야 하잖아요. 이런 돈은 오래 안 가요. 옥분의 말에 태식은 손을 내저으며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뭐 어때? 한두 번 하는 거야. 인생은 한 방이야? 옥분아, 이번엔 진짜 큰돈 딸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집이나 잘 지켜.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불안한 마음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두 번이라니 정말 괜찮을까? 그녀는 태식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우리 태식 씨, 제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결혼 2년째 옥부는 아들 민호를 낳았습니다. 작은 집에 울려 퍼지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옥분에게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품에 안고 태식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 봐요. 눈이랑 코가 딱 당신이에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태식도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키우자. 옥분아, 고생 많았어. 그 순간만큼은 옥분에게 꿈같은 행복이었습니다. 민호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태식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옥분은 민호를 재우며 태식과 함께 작은 방에 앉아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크면 학교도 보내고 나중에 좋은 사람 되게 키우고 싶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잘 키우자. 내가 더 열심히 벌게.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도박으로 번 돈을 다시 도박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고스톱을 치던 그가 점점 더 자주 도박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줄어들었고 옥부는 민호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옥부는 태식에게 도박을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태식은 점점 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보, 제발 도박 좀 그만둬요. 우리 민호 위해서라도. 태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너는 애나 잘 키워. 옥부는 더 이상 태식에게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스스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도박이 점점 더 깊어지며 이 행복한 순간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옥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민호와 둘째 지영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더 이상 신혼 때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도박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집에 돌아오는 날보다 도박판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옥부는 민호와 지영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고단함을 아는지 조용히 밥을 먹었고 지영은 옥분의 품에서 칭얼거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옥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태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식 씨, 오늘은 집에 오려나? 제발 도박 좀 그만뒀으면. 어느 날 밤 태식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빈 지갑만 들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민호와 지영을 재우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태식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또 어디서 돈 다 썼어요? 이번 달 생활비는 어쩌려고. 태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돈 가져와. 이번엔 진짜 큰 돈 딸 거야. 인생은 한 방이라고. 옥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제발 그만해요. 민호랑 지영 좀 생각해요. 태식은 취한 목소리로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애들, 알아서 잘 크고 있잖아. 너나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와. 옥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옥부는 동네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와 서빙 일을 하며 손이 거칠어지고 피로가 쌓였지만 옥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옥분의 성실함을 칭찬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옥분 씨, 정말 열심히 하네.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대단해요. 옥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이들만 잘 먹일 수 있다면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태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박으로 몇백만 원을 딸 때마다 옥분에게 돈을 주는 척했지만 생활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태식은 그 돈을 다시 도박판에 쏟아붓고 집에는 빚만 늘어갔습니다. 옥부는 식당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 옷을 사고 집세를 내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녀는 태식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울며 빌어도 태식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 멈춰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태식은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 잘하고 있잖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나 잘 키워. 옥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까? 그러나 태식의 도박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옥부는 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지영을 품에 안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희라도 지켜야지.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옥부는 태식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싸게 사와 밥상을 차렸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기 위해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태식의 도박으로 인해 빚은 점점 늘어만 갔고 옥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이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옥부는 이제 두 아이, 민호와 지영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여전히 도박에 빠져 있었고 집에 돌아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옥부는 매일 새벽 식당으로 나가 설거지와 서빙 일을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일을 악물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영을 돌보며 옥분을 기다렸고 지영은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고단함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옥분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태식에 대한 원망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식 씨 언제까지 이럴 건지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어느 날 저녁 태식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영이 소중히 아끼던 손목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영은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 받아온 상으로 받은 시계였고 늘 손목에 차고 다니며 자랑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지영은 시계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태식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그거 내 시계잖아요. 학교에서 상 받아서 준 건데 왜 가져갔어요? 태식은 취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이거 팔아서 돈 좀 벌어야겠어. 너 시계 하나 없다고 뭐가 문제야? 옥부는 지영을 품에 안고 태식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지영이 소중히 아끼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요. 태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문제야. 내가 돈 벌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마. 지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민호는 화가 난 얼굴로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해요? 옥분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고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미안해 신경 쓰게 해서. 그러나 태식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도박으로 돈을 잃을 때마다 집 안의 물건을 팔아 도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옥분이 번 돈으로 사놓은 라디오, 민호가 아끼던 축구공, 심지어 옥분의 낡은 금반지까지 태식의 손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옥분은 태식이 집에 올 때마다 불안에 떨었고 아이들은 점점 더 태식을 멀리했습니다. 민호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옥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우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옥부는 민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너희라도 행복해야지. 그러나 태식의 도박으로 인해 빚은 점점 늘어만 갔고 옥분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2013년 봄 충북 청주. 옥분은 이제 두 아이 민호와 지영을 모두 결혼시키고 손자 준서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결혼 후 청주 시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고 지영은 교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옥부는 자녀들이 잘 자란 모습을 보며 이제라도 편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태식의 도박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자 준서의 태블릿까지 중고로 팔아 도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준서는 태블릿으로 유치원에서 배운 동요를 들으며 놀곤 했는데 태블릿이 사라진 것을 알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내 태블릿 어디 갔어요? 나 동요 들으려고 했는데. 옥부는 준서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태식에게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준서 태블릿 어디 있어요? 설마 또 도박에 썼어요? 태식은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 나 돈 좀 벌려고 한 건데. 준서 그거 없어도 잘 살아.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태식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족 다 망했잖아요. 나도 더 이상 못 참아요. 태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든가. 나 없이 잘 살아봐. 그날 밤 옥부는 민호와 지영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준서 태블릿이 없어졌어요. 아빠가 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지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없이 살아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옥부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40년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왔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야. 우리 이제 아빠 없이 살아야겠어. 며칠 후 옥부는 동네 이웃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태식의 도박과 물건, 절도로 인한 피해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태식 씨가 가정을 책임지지 않은 점, 물건을 팔아 도박을 한 점 모두 증거가 될 거예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옥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준비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심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옥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집으로 돌아와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은 한적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결심은 그녀에게 자유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의 아픔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옥부는 손에 쥔 변호사의 명함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할 만큼 했어. 며칠이 지났지만 윤태식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자 준서의 태블릿을 판 후에도 도박판을 전전하며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옥부는 태식의 부재에 점점 익숙해져 갔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또 집에 안 들어오네. 나 변호사 만났던 거 계속 진행하려고. 민호는 전화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도 아빠 안 보고 싶어요. 엄마, 고생만 하셨잖아요. 지영도 따뜻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엄마 이제라도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준서도 엄마만 보면 좋아해요. 자녀들의 지지는 옥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태식의 도박으로 이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 가족의 물건을 팔아 도박 자금을 마련한 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가정에 무책임했던 점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옥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류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법원에 제출하면 곧 심리가 시작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그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식이 도박으로 큰 빚을 지고 동네를 떠났다는 소문이 옥분의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동네 이웃이 옥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습니다. 옥분아, 태식이 어디론가 사라졌대.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도망친 것 같아. 옥분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태식이 사라졌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이렇게 됐구나.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태식의 잠적은 옥분의 이혼 결심을 더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식에게 기대하거나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옥분은 준서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너라도 잘 보호해 줄게. 이제 할아버지 없어도 잘 살아야지. 옥분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출하며 태식의 잠적 사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태식의 부재가 오히려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태식 씨가 잠적한 건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요. 이혼 사유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법원에서 심리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은 날, 옥분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40년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떠올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나도 자유로워질 거야. 옥분은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아들 민호와 딸 지영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한 이혼 소송이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옥분은 법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걸까? 이 고통스러운 세월이. 법정 안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옥분은 변호사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잠적한 상태였고 법원은 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옥분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태식 씨의 도박과 잠적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만 믿고 있을게요.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오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태식의 도박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옥분이 40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도맡아 온 점, 태식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족의 물건까지 팔아 도박을 한 점, 그리고 그의 잠적으로 인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민호와 지영도 증인으로 나서 태식의 잘못을 증언했습니다. 민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며 저희를 키웠죠. 아버지가 손자 준서의 태블릿까지 팔아 도박을 한 걸 보고 더 이상 아버지를 가족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증언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희는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은 증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옥분은 손을 떨며 변호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잠시 후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윤태식의 도박과 잠적, 부양 의무 불이행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사유입니다. 원고 김옥분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옥부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손을 놓고 민호와 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민호는 옥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돼요. 옥부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은 그녀의 마음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진짜로 고생한 내 인생. 이제부터 찾아가자. 법원 앞에서 민호와 지영은 옥분을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국수집에 앉아 따뜻한 국수를 먹으며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옥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준서도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대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같이 새 시작해요. 엄마가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옥부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0년간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끝났고 그녀는 마침내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수를 한 젓가락 먹으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자.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40년간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의 용기와 가족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김옥분 할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아픔을 남길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낸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생각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